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7% 그리고 코스닥은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죠. 자,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일매일 상승하고 또 그리고 보유기간 내도록 수익 중이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내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세력들이 저렇게 많이 매도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그런 관심 종목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이전에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 넣은 뉴스들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난 다음에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지난 8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번에 다시 또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 보면은 내년 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년 뭐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5월 달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보면은, 아니면 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력이 바뀐다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그때는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1월에 올리면 또 상반기 또 그 전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쭉 발표를 했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전망 보고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내놓은 그런 세미나 자료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주제는 다르지 않는데 그래도 그 디테일 면에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요것보다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통계청에 가보면은 2019년도 국민 이전 계정이라 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붙였죠. 자본소득 나는 추구합니다. 뭐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너희라고 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특정 분들이 좀 있어요. 까불까불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너는 어쩔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애들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넣은 곳에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1인당 생애수기, 뭐 여기 주기 적자,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료 한번 받아서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전에도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죠. 지금 여기 우리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 봤을 때 28세에서 요 60세 되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흑자 내는 구간입니다. 돈이 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는 소득에서 소비를 좀 하고 그래도 돈이 남아 도는 구간입니다. 그 이전에는 적자죠, 적자. 28세 이전까지는 적자.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또 적자입니다. 적자. 그리고 우리가 그 소득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41세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또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어릴 때는 부모들이 좀 보충을 해주죠. 국가에서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들이 보충을 해주죠. 네, 그런데 나이가 덜마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죠. 60세가 남았는데 60세가 넘었는데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부양을 할 수는 없잖아. 오히려 부모님을 또 살아 계시다면 오히려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 적자 일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그렇죠. 우리가 이 노동소득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 끝까지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 60세 평균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이 이후에는 이 적자 노동으로 소득을 벌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죠. 만약에 또 번다 하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변변치 않아 가지고 살림에 약간 보탬은 될지언정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해서 솔직히 살 수는 없고, 또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동소득에 참 의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노후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살면 살수록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곰곰이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11년 12년 됐죠. 전에 가치투자연구원을 갖다가 이제 만든 겁니다.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노동소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를 흑자 이 돈 버는 걸 가지고 흑자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계속 실천하고 있고, 저도 실천하고 있고, 뭐 카페에 계신 분들께서도 실천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들여다보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자본소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왜 보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섭섭한 부분이 있죠. 이 사회에 일부 선동하는 그 새끼들하고 또 무식한 일부 국민들하고 이 자본소득을 갖다가 불로소득이라 하면서 환수한다고 이야기해요. 환수. 그래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양도소득을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제가 대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60세 이후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사람들이 이 기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흑자되는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간 돈을 모아서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해서 내 이 소득이 떨어질 때 그때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 인생 한 책임져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잡아놓고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더 웃긴 거는 그런 선동을 하는 놈들도 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좀 가지고 있고 돈이 많더라고. 뭐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제법 돼요. 또 그렇게 선동하는 놈들 한 자리 좀 해먹으면 국민들은 새 빠지게 몇십 년을 넣어가지고 용돈 연금 받는데, 걔들 한 자리 해먹으면 돈도 제법 연금 받아먹더라고. 죽을 때까지 받아먹더라고. 그 저거는 선동을 해도 앞에서 뭐 노동소득이니 뭐 찌라병을 하면서 저거는 다 뒤로는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연금까지도 챙겨 먹더라고. 또 그리고 이 노동소득 해서 하면서 노동자 뭐 이렇게 뭐 주장하고 불로소득 뭐 이렇게 환수해야 된다는 애들조차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어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웃기는 일. 앞으로는 뭐 소득 노동자 뭐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자본가를 꿈꾸고 앉아있는 그 이중적인 잣대가 정말 더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그래 참 그 자체가 꼴보기 싫지만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국민들이 이 60세 이후를 갖다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국가에서 주는 게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얼마 돼요?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죠. 용돈연금 수준이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국민연금을 딱 더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차라리 영국이나 저기 캐나다 뭐 이런 국가들은 지 돈 있으면은 더 낼 수가 있죠. 더 내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딱 한도 딱 정해놨고 그 이상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못 내고 공무원연금 뭐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을 더 내기 때문에 더 받는다는데, 국민들은 더 내고 싶어도 더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국민연금을 갖다가 뗄 줄 알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자본소득을 갖다가 국민연금에서도 대체가 안 되죠. 하니까 주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본소득을 좀 축적을 좀 하려고 이 돈 버는 거 아껴서 투자를 해서 이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 이지라해. 니는 왜 돈이 많어 이 새끼야! 와 돈이 많어 임마! 왜 부동산이 이 새끼 제법 되네 뭐 되네 하면서 빼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게 공정정의라고 지랄을 하고 있다고. 이게 나머지 이거 지가 책임질만 한 상황을 만들어 두고서 국민연금이나 이 연금 제도를 가지고, 공적연금을 가지고 충분히 노후에도 묵고 살만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서
오바를 해서 자본소득을 추구하면은 때려 죽이버려야지, 그 새끼는. 그런데 이거조차도 제대로 준비를 해놓지 않고 불로소득이라고 환수로 무엇이었던 이지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거는 뒤로 그거 하고 있고, 저거는 뭐 또, 뭐 한 자리 해먹으면 또 연금 받아 먹고, 뭐 주장하는 놈들도 저거 뒤에 또 뭐 하고 있고, 그 희한하잖아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노동소득 그래 많이 주면 좋죠. 그리고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본소득도 중요하다 해서 국민들이 주식을 투기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배당소득이라든지 뭐든지 추구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뭐 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죠. 그걸 선동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쥐라병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본소득 나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왜 추구를 하냐면 이러니까 60세 이후에 이거 어떨 거냐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할 거냐고. 국민연금도 안 되죠. 뭐도 안 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때 써먹으려고, 이때 좀 비참하게 살지 않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 돈 버는 거 욜로라고 하면서 다 까먹지 않고 아끼고 모아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만약 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이라고 다 환수를 해버리면 그럼 누구는 우짜려고 그러냐고. 국가에서 빚 내고 뭐서 국민들 삶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국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 거고, 불로소득이라고 다 뺏어가 버리고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국민들 노후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 대다수가 썩었고 털렸다. 왜 털렸냐면 일단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잘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또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쳤는 데다가 그 부동산에다 뭐 투자하면 불로소득이라고 완전 세리 패는 분위기로 갈라치게 해버리고, 저거는 그러면서 뒤에 거 다 챙기고 있더란 말이야. 한 자리 해보면 뭐 연금 잘 나온다니까. 진짜 국민연금처럼 저거가 받아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죽어 그래 못 살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연금을 따로 또 받죠. 그 웃기잖아. 뭐 장관이나 뭐 하나 한 번 해먹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왜 돈을 그래 주느냐. 또 오래도 안 해요. 하루 이틀 하고 왜 연금 주느냐 하니까 그 체면이 그렇지 않냐. 막 일국의 장관까지 했는데 뭐 이지랄 하고 있다. 하루 했는데. 그럼 뭐 대한민국 국민의 체면은 가 뭐가 되노? 장관은 뭐 체면이 있어야 돼.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체면이 없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저거는 선동해서 저거 이거 먹고 살 길 다 챙겨놨고 나머지 국민들은 무식해서 못 챙기고, 있는 놈들 나머지 알뜰하게 해서 이런 현실을 깨닫고 챙기려고 좀 대비를 하려고 남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게 자기 인생을 대비하려고 이렇게 있는 뭐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갈라치게 해가지고 나쁜 놈으로 다 몰아버리면 이 나라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고. 이게 참 걱정이 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각자 도생이죠. 나는 추구합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60 이후 걱정이 엄청 많이 됩니다. 끝까지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난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도 내가 볼 땐 권력자들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개 돼지들만 준비 못하는 거죠. 선동당해서 요래 양떼처럼 참 희한한 세상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끼워놓고 어려우면 60세 이후에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구를 하고, 그 대신 어떻게 이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갈라치기 해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서 자기 인생 대비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참 욕 좀 말라고 좀 그랬어요. 아이고,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안 좋습니다. 뭐 세력들이 이렇게나 다 팔아버렸어요. 연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모르겠어. 서비스업도 좀 구체적으로 들다 보니까 그렇게 매수할 만한 종목은 또 보이진 않던데, 일단 서비스업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5개 있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삼성전기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기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삼성전기는 예전에도 이렇게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팔더라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물량을 줄이고 있으니까
굳이 삼성전기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ST팜은 외국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 같습니다. 일단 이런 감 찍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때 뭐 단기 고점이라고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들어가기는 그래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딱 좋은 지점에서 왔는데 굳이 현재 이 시점에서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포스코 케미칼도 현재 뭐 참 들어가기는 그렇고, 현재 미포조선도 어중간하잖아요. 현재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별거 없더라.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가온 미디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 그렇죠.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 그래요. 이런 시점은 몰라도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번 봤죠. 지금 계속 나왔잖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들어가기 좀 그렇고, 미투원도 그렇죠. 이런 거 넣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죠. 적어도 이런 신호 넣을 때, 이런 거 넣을 때는 아닙니다. 자, 이것도 어중간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종목은 한 이런 거 정도 되지,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고 저도 또 그리고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행하는 이중적인 잣대, 또 그리고 노동운동 뭐라 하고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지는 주식 투자하면서 불로소득을 또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웃긴 참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그런 잣대들이 꼴보기 싫어서, 솔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고, 그런 말씀 좀 드렸고, 어쨌거나 내 앞길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에 확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고, 이때 버는 돈 연로라고 하면서 뭐 치면서 다 써버리겠어는 이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 이 돈을 갖다가 조금 세이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주식 시장도 괜찮고 부동산 시장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산이 부동산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항상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 찾았을 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갖다가 자기 형편되는 대로 계속 모아가야 이 60세 이후에도 좀 편하게, 아니면 만약에 돈이 좀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가능하면 빨리 좀 은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준비된 사람부터 편하게 좀 살다가 가야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도 안 비참합니까? 한 70세 돼가지고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국가에서 주는 일자리를 잡고 용돈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분들이 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볼, 젊은 우리가 생각해볼 때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돈 좀 벌 때 세이브를 좀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괜히 선동질 당하면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환수 다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남들이 노력해서 세이브를 한 것을 좀 인정을 좀 해줄 수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앞길은 지가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챙기기 가도록 합시다. 제 유튜브 동영상 이거 많이 안 봅니다. 고작 해봤자 1000명 뭐 남짓 안쪽으로 봐요. 1000명 남짓 안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라도 살아남아야죠. 나머지는 무지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윗대가리도 썩었고 중간에 밑한 사람들도 썩어 빠졌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끌리 다니다가 생을 마감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